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1266페이지 요로마차 2번 상계의 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열혈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요로마차 2번 상계의 요건 1번 상계적상. 상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 쌍방이 채권이 당과 지혈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상계적상이라고 한다. 양가를 1번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당사자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상계를 하려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이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의 사이에 직접 발생한 채권이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의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판례 회사정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 권한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 비로소 상대방이 채권이 부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인권 행사에 대한 이행가액 상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다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1227페이지 위 부인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는 위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흡혈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양가로 니은에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에 보증 채무를 전부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구상권은 파산 선고 당시 이미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파산 절차에서는 장래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 점, 점주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인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 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런데 곧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 정리 절차 내지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 채권액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 선고 시에 채권 전액으로서 계속하여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채권자에게 그 보증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그 출제액을 한도로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에 채권 전액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보증인으로서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파산 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그 후 어음상 권리보존에 필요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는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 소급의무자인 배서인 등에 대한 어음상 권리나 원인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원인 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아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채무자는 발해인이나 배서인 등 어음상 의무자가 각 소멸시효 완성 후 무자력이 되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원인 채무자도 현재 무자력이어서 채권자로부터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어음상 권리와 자신의 원인 채권 중 어느 것이라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관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러한 손해는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 채무자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어음상 권리의 보존 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이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 채무자와 무자력하게 될 것을 말하거나 알 수 있었을. 1228페이지 때에만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서 이 손해배상 채권으로서 상계할 수 있다. 양가로 리을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런 채무자의 상계 의사 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권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의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에게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양가름 위험에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수급하여 전부된 채권 전부의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을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런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 표시를 수령한 전부채무자는 압류채무자의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에게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양가로 비입에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를 가진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여 담보권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여기서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에 서해서 그 담보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법의 등을 다루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는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다통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제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연대채무,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상계자 자신이 채권이 아니고 타인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가령 B, C, D가 A에 대하여 1,12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B가 A에 대하여 12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를 하지 않는다면 C는 B의 부담 부분인 40만원에 관하여 B에 대한 그의 채무와 B의 채권으로 A와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가령 B, C, D가 A에 대하여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가 A에 대하여 12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C가 B에 통지하지 않고 A에게 120만원을 변제한 뒤에 B에게 40만원을 구상하는 때에는 B는 A에 대해 40만원의 채권으로 그의 C에 대한 구상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이때 B가 상계에서 사용한 B의 A에 대한 채권은 C에게 이전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차분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1229페이지에 수통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어야 한다.
특히 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유치권이 인정된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에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는 보험금 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변제의 경우는 달리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상계하지는 못한다. 양가로 이번에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의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종류 채권이어야 하고 그것들이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금전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 같은 종류의 채권이기만 하면 채권액이 동일 여부, 채권액의 확정 여부, 이행지의 동일 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의 발생원인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하여 가령 탈퇴조합원의 출자 지분 반환 청구권과 조합의 횡령금 반환 청구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고 소송비용 청구권은 소송상 발생하는 권리이긴 하나 사업상의 청구권이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또한 벌금채권도 상계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상계적상 양가로 1번이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양가로 2번에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일 것, 3번이 두 채권이 변제액에 있을 것. 그래서 양가로 5번까지 있네요. 예. 민법은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액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는 자동채권, 수동채권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액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된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액이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양감 4번에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쌍방의 채권이 현실의 이행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적의 채무나 하는 채무가 그에 해당한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의 1230페이지 방은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채무자는 항변권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양가로 기억, 상계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는 채권, 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동시인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뒤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여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에 의해서 표시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가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 및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정구상권에는 민법 제445조 소정의 담보 제공 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 제공 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 사정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양가로 5번에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으며 그때는 상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상계의 금지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결과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제3자가 상계 금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 양수인 또는 채무 인수인은 각각 그들이 남은 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반가로 이거는 법률에 의한 금지. 법률은 수동채권에 관하여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자의 상대방이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한다. 양가로 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불법행위 유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취지의 것이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경우만이며 과실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채권이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불법행위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고의 불법행위 채권이라도 수동채권이 아니고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1231페이지 허용된다. 자동채권, 수동채권이 모두 고의 불법행위 채권인 경우에 어떠한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격투 등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때에는 인정하자는 견해가 나뉘어 있고 판례는 격투에 있어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견으로 제496조의 취지와 법문에 비춰볼 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설이 판례가 타당하다. 양가로 비록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이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들을 배당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 양가로 이은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면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고의가 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 적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 불법행위였다는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주적용하면 상당하다. 양가로 디귿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적 가해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에 의하여 손해를 전복해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232페이지 양가로 리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결과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 그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로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 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취소에 따른 원산회복의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민법 제496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양가로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일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압류금지의 취지에 관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금지이다.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 금지되므로 그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할 수 있다. 양도 또는 배의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권의 요건이 구비된 이유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서 채권 양수인 또는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면 상당하다. 임금채권은 다소 특수하다. 민사집행법은 금융, 연금, 본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급여 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그러한 급여 채권의 2분의 1은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전처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임금은 전액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학설은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되나 근로자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견해와 반가로나 제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다는 견해. 그 다음에 반가로마 제3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는 못하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채권과는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조문의 판례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 또는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은 그 1233페이지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의 타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화위치 판결로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의할 것은 이 판결로서 이전의 판결이 폐기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전의 판례도 실질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아래의 전화위치 판결을 직접 인용하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 법률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인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에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될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한마디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1항 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보면 상당하다. 사견, 근로기준법 제4조가 있다고 하여 임금 채권의 압류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의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조가 임금 1234페이지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면서 일부 공제 독대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그것은 현실의 지급을 의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넘어서도 그 전액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퇴직금의 경우와도 같다. 그리고 상계의 금지는 자동채권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일 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결국 이설과 종래 판례가 옳다. 그에 비하여 상계금지 이유를 인정하는 전문합집회 판결은 예외 인정의 점에서 옳지 않다. 한편 종래 판례의 뒷부분은 일방적인 상계가 아니고 상계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다해 지급이 금지된 채권,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관한 상계도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을 가리키며 그러한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지급금지 후에 취득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급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과는 상계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급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상계적상이 있어야 하는지이다.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변전을 거듭하였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전부명령 당시에 상계적상이 있었으면 그 후라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뒤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상계적상이 있을지라도 상계를 하지 않았으면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이 판결을 폐기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으면 그 명령이 송달된 후에 상계로서 전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이 있거나 반대 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로도 대부분이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이와는 별도로 제3채무자의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 수동채권인 피압류자와 동시행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행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상계 적상의 세부 원칙을 보고 그중에 5번째인 상계 금지를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의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 상계, 1235페이지. 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을 비춰보면 채권 압류 상황 또는 채권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 채권, 수동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혼의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자동 채권이 수동 채권인 피압류 채권과 동시 이행에 관계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어 가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 채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 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의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 기입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 공탁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대의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 기입 등기 말소 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인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 잔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이 구상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라 질권이 설정된 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질권의 효력에 의하여 지급금지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과 마찬가지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채권자의 채무자는 임실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질권 설정의 통지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가로마 특별법상 상계가 금지된 채권, 그 밖에 특별법에서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상계적상의 현존, 이와 같은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할 당시 현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채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때에도 상계도 무효로 된다. 그리고 일단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이 이러한 취지는 1236페이지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봤는데요. 상계 관련해서 상계의 요건은 1번 상계적상, 양가 1번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2번 두 채권이 동등의 목적을 가질 것, 3번 두 채권이 변제기 있을 것, 4번 채권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5번 상계 금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